흥선대원군 명조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진, 기축, 계묘, 을묘. 이 명조는 고종실록에 나와 있는 명조입니다. 월지, 월지 축토.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을 해야 되겠죠. 삼명통해에 월지가 곧 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것은 하늘의 명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월지가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해자평부터 지금까지 120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또 연구하고 통계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 보면 실패가 없습니다. 축에서 기 평관이 위로 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에서 또 경금도 역시 투출을 했죠. 그래서 평관격, 또 경인수는 여기서는 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관은 그 자체로는 흉신이지만, 그러니까 용신을 뽑는 법은 간단합니다. 월지가 식신, 재성, 인수, 정관, 이 네 개의 신은 그대로 용신이 되고요. 월지, 월령이 평관, 상관, 양인, 겁재, 이 네 개의 신은 흉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하는 그런 글자를 상신, 용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축, 평관이 통근에서 본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평관격이 되고, 또 인수는 겸격이 됩니다. 그러면 평관격은 평관을 제하는 세 가지 오행이 길신이 됩니다. 첫째는 평관을 제하는 식상, 이것이 평관의 용신이죠. 두 번째는 평관을 또 화살하는 인수, 이것이 평관의 용신입니다. 세 번째는 평관은 일간을 그간은 흉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겁, 이거 자체가 왕성하면 평관이 와서 그걸 해도 손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오행이 평관의 용신입니다. 여기서는 을묘시, 시가 아주 통근을 해서 용신이 현량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간법이 이렇게 평관이 기축으로 통근하고, 또 평관을 제하는 식신상관이 이렇게 위아래로 통근을 해 있는 상태에서 평관을 제하는 이런 국은 길국으로 우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보통 이 평관은 정치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평관은 왕우장상의 명이라 그랬죠. 정치에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타 사업적인 재능을 또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이 형성이 되면 일단 이런 국은 귀국이고, 그리고 운까지 만약에 받쳐준다면 성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 명조는 흥선대원군의 명조는 식신상관, 인수, 비겁 이런 운들이 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사오미 이렇게 사오미 남방이 먼저 시작을 하죠. 24세 임진에도 평관을 돕는 진토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운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묘진이 중년에 이렇게 들었다면 아마 우리 역사 자체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오미는 일단 기축을 돕기 때문에 일단은 한 급수가 떨어지는 그런 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관이 만약에 운을 만나면 그 운이 천간에서라도 이렇게 작용을 하면 좋은 것이죠. 천간에서 임, 개, 갑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천간은 약 40% 정도의 운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일단 천간에서라도 운이 흘러주면 이것은 좋은 운입니다. 이런 평관은 예전부터 왕우장상의 명이라고 해서 제어가 잘 된다면 아주 훌륭한 사주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흥선대원군은 금수상관도 아니고 또 화평관격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여전히 왕후장상의 명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세 개해년이 됐죠. 개해년 43세면은 사사 갑오 대운이 된 겁니다. 갑오 대운에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천간에 갑 그리고 3사 계사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 이런 글자들이 지금 전부 다 평관의 용신들이죠. 용신이 나와서 길운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오대운 같은 경우 갑 식상이 평관을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갑이 주관을 하면은 이때는 경금 인수는 원래 평관이 인수만 만나면 인수가 길국이지만 이렇게 식상이 먼저 나타나면 이 평관은 식상을 제어하는 반대 기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원국에서는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양쪽에 다 인수도 쓰고 식상도 쓰는 이런 국을 보이고 있지만 운에서는 갑 식상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이 경금이 이 갑목을 극을 해서 반대하는 길신을 반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기신이라고 하지요. 꺼릴 기자 기신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신이 왔을 때는 지지에서 오하인수 이렇게 이 용신의 갑 용신의 생을 받은 갑 용신의 입장에서는 식상이죠. 이런 식상이 있으면은 그것은 더 갑오대운이 기운이 됩니다. 물론 갑오대운 이 글자 하나에는 좋지 않는 그런 그 운도 있어요. 오 자체가
오 자체가 기토 평관을 왕성하게 해주는 그런 운도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대운 하나를 볼 때라든지 한 글자를 봤을 때는 그 글자가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의미만 보면 안 되고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봐야 하듯이 이 갑오대운 안에도 기토 평관이 작동해서 흉을 짓는 그런 대운이 이 안에 있고요. 또 이 식신상관이 이 경인수를 제어하는 이런 역할도 하는 그런 운도 있고요. 또 식신상관이 평관을 직접 제어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경평관이 갑을 극하는데 어떻게 해서 갑이 작동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원국의 상황을 항상 미리 예의주시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이 을을 극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한 자가 1대2의 상황이 되죠. 명리는 항상 1대2를 참으로 봅니다. 즉 극이 되어도 경극을이라든지 경극갑 이렇게는 참이 되는데 경이 을과 갑 두 개를 다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국에서 을, 경하고 합은 안 되지만 극은 가능하거든요. 멀리서 경이 을을 약하게 남아 극을 하고 있으면 44세 갑오대운 이 갑이 나타나면 이때는 갑이 살아서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갑오대운에 기운도 있고 흉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두 가지 길흉이 다 작용하는 그런 대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길이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길이 더 크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식상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 식상이 있고 이 식상이 작동하는데 이것을 방어해주고 제어해주는 희신이 또 밑에 오화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때 아들이 왕이 되지요. 43세 계해년 이때는 계사대운에 계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 해묘미 이렇게 합의되어서 식신상관과 비겁이 잘 작동하는 이런 해에 고정이 저기를 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요. 이분 이 신종왕후가 조대비죠. 신종왕후가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대원군이 모든 국가 일을 다 관장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12살, 12세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원군이 거의 집권을 해서 나라 살림을 했던 거죠. 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고종에 대해서도 고종의 사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열강들이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이 조선은 항상 나라가 강력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상 고구려 역사도 그랬고 신라 역사도 그러했습니다만은 나라가 강성할 때는
외세의 침입에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지만 나라가 나약할 때는 침탈을 당해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굳건한 것은 곧 통치자들이 굳건한 것이거든요. 통치자가 누구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대원군이 됐든지 명성황후가 됐든지 고종이 됐든지 상관이 없지만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는 사람은 적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려면 운도 상당히 좋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원군이 집권을 하는 그 운 자체가 가보대운이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주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년 동안 집권을 합니다마는 53세 계유년에는 하야를 하게 되죠. 고종이 이제 22살이 됐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간섭 없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조선의 마지막 그 왕이 된 이 고종의 시대에 대원군이 하야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역사는 거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원군보다 더 강력한 권력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유년에 하야를 하지요. 계유년에 하야를 하게 된 것은 가보의 끝에 53세 가보의 끝에 이 오하가 묘파를 하지요. 대운에서 일단 대운간법에서 묘파를 합니다. 가보대운에 이 안에는 묘파가 있는데 이거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평관이 아주 잘 그 제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묘파가 되면은 제대로 잘 작동을 하지를 못하지요. 다만 이 가보대운 요 한 대운을 보는 간법에서는 이묘가 되지요. 이묘 1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축진파는 이미 1대1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자기들끼리 축진파 하느냐고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파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합니다. 이 두 개의 묘가 1, 5를 파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때 손해보는 건 오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 묘는 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대운은 일단 좋은 운이다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대운에서 일단 묘파가 있으면 세운에서는 언젠가는 대운 자체가 묘파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운에는 1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묘파가 작동이 됩니다. 그럼 언제냐? 그것이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 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묘를 건드리면 일묘를 건드리면 여기 지금 53세 계묘년에 일묘를 건드리죠. 묘유총으로 이렇게 일묘를 건드리면 진묘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보대운은 길한 대운이기는 한데 이렇게 언젠가는 묘파가 작동을 해서 흉한 세운이 하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보대운의 대운 자체 대운간법에서는 묘파가 되지 않아서 가보대운은 길대운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대운 안에 세운이 10년 세운이 다 좋을 수는 없겠지요. 그 중에서 만약에 이 묘를 건드리는 그런 세운이라면 묘를 건드리는 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부터 쭉 다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진년이라든지 또 해년이라든지 해가 해묘비 합을 해도 이렇게 합을 해도 묘파는 또 진이 되지요. 또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계유년의 묘유충이라든지 이러한 연도가 되면 그 세운에 한해서는 좋지 않는 세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오대운에 오하고 묘하고 이렇게 1대1이 됐죠. 이러면 이것이 딱 떨어지면 6개가 딱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유년에 또 유하고 묘하고 이렇게 1대1이 되지요. 또 축하고 진 이렇게 6개의 글자가 두 자씩 서로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이 6개 이것은 즉 묘파, 묘유충, 축진파 이것은 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묘파도 참이고 묘유충도 참이고 축진파도 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3개의 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월지를 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월지의 지금 축진파에는 오히려 이 토가 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죠. 편관이 움직입니다. 축진파로. 축진파를 하면 그 속에서 금생수도 일어나지만 계고에서 토가 동하기 때문에 축진파 자체가 좋지 않는 거지요. 묘유충이 되면 묘가 또 파손이 됩니다. 역시 좋지 않습니다. 묘파가 돼서 역시 묘가 파손이 되는 것, 식진상관이 용신인데 파손이 되고 있죠. 오도 역시 묘파는 상파이기 때문에 서로 파손되기 때문에 역시 이때도 파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신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 대운은 길한 대운이지만 세운은 흉한 세운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운이 길한 대운이기 때문에 세운은 좀 이렇게 흉이 나와도 큰 흠은 없다. 사망이라든지 대흉한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유년에 묘유충이 되는 바람에 결국 11년 만에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명성황후가 거의 권력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죠. 75세 을미년에 이거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을미년도 좀 강력한 식신상관이 아니고 묘지에 들어있는 그런 식신상관이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해묘미가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목국이 왕성하니까 성공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운에서 갑오, 인묘진 이런 것들이 오지 아니하고 세운에서 일시적으로 좋았던 거는 별 크게 작용을 못합니다. 결국은 암살을 도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대원군은 더 고립이 됩니다. 78세 무술년이 되었습니다. 무술년은 74 정유 대운으로 들어간 거죠. 정유대운은 여기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정유대운은 대운에서 일단은 묘유충이 되지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용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용신을 제어하는 인수 서방지로 간다는 것이 일단은 불리한 그런 상태였는데 서방지로 가도 이 용신 묘를 건드리지 않으면 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묘유충으로 일단은 하나를 건드리죠. 이 묘유충이 되면은 식신상관이 파손되는 그런 상입니다. 물론 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묘를 파손하는 것은 큰 그런 파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대운간법에서는요, 대운에서 이렇게 일단 묘유충이 되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묘유충이 진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을 볼 땐 항상 뒤에 10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언젠가는 묘유충이 지금 현재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이 등령한 대운은 지지가 중요하잖아요. 등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묘 자체가 좋지 않는 그런 대운이었는데 이때 무술년에서 이거 자체가 평관이지요. 평관운이죠. 정관운이지만 지금 이 무술이라고 하는 이 관성이 지금 평관을 돕고 있습니다. 흉세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 묘술합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이거 역시 진이 됩니다. 즉 대운의 이때 유는 유가 묘를 충하고 또 술이 묘를 또 합하고 또 축진 이렇게 파가 또 되지요. 그래서 묘육춘도 참이 되고 묘술합도 참이 되고 진축파도 참이 됩니다. 그러면 묘충에서 묘가 파손이 되는 진짜 대운에서 용신을 파손이 되는 그런 운이 되죠. 여기서 묘술합에서는 파손이 안 되고 진축파는 좋지 않는 상황이죠. 여기서 묘술합 때문에 이 묘가 살아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78세 무술년 자체가 천간에서 무토가 흉을 짓는 그런 흉한 운이고 지지에도 묘술합은 묘유충을 참으로 참이 되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묘유충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신 묘가 파손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78세 무술년 1월 달에
처가 사망을 하지요. 그리고 그리고 한 달 뒤에 2월 달에 자기 자신도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죽은 지 2년 뒤에 자기 자신도 죽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고종은 힘없는 그런 패기 없는 고종은 명성황후와 대원군이 있을 때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정치적 소신을 분명하게 보임으로써 외세를 방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고종은 점점 더 나라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참 비운의 그런 황제가 되지요. 조선 왕조에서 마지막 임금이 됐고, 대한제국이라고 제국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지만 여전히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조선은 멸망하게 된 마지막 왕이 고종이 됐죠. 그 고종의 아버지가 바로 대원군이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